여러분, 포스코 2차전지 소재 사업실의 최영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와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선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철강 판재부터 건설에 들어가는 빔이나 철근까지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제가 있는 부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실의 리튬 생산 품질부인데요. 2차 전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배터리 중에서 충전과 방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1차 전지는 일반적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를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요즘 뜨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2차 전지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2차 전지 중에 가장 대표되는 배터리는 리튬 이온 전지 배터리입니다. 우리나라는 LG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회사가 이 리튬 이온 전지를 만들고 있는데 세계에서 K 배터리로 유명합니다. 그 중에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포스코 그룹사인 포스코 케미칼에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의 이름처럼 리튬 이온 전지, 즉 리튬이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가 광석이나 또는 소금 호수에서 추출하여서 불순물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기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수산화 리튬으로 만드는 일을 제가 있는 포스코 리튬 생산 품질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빠른 연생이라고 해서 1월생, 2월생은 그 전년도에 입학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2월생이어서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처음 들어갈 때도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초등학교 처음 입학식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영우가 너 학교 어떻게 다닐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 키가 131cm여서 키로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소리도 굉장히 애기 같았고 키도 왜소해서 친구들이 나를 친구로 부르기보다는 동생이나 귀여운 아이로 대할 정도였습니다. 별명이 애기였습니다. 그렇게 키가 작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왜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소심한 상태로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키가 1년에 10cm 이상씩 크면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2번,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4번,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25번이 되면서 키는 계속 자라갔는데 성격은 그렇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키는 이제 우리나라 남자 평균 키는 173이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심한 상태로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 때는 슬램덩크 만화와 그 다음에 마이클 조단 그런 NBA 농구 그리고 또 드라마 농구 드라마 때문에 농구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농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성격이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농구할 때 슛을 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슛이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수비에만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으로 변했고요. 간혹 축구를 하게 되다 보면 공격을 할 때도 있는데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도 슛을 못 넣고 우리 편한테 백패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정도로 저는 소심한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생활도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지 못하면 저 혼자 지내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이 성격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여전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이와 같고 작은 모습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모습에 많이 매여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그런 일들에 어색한 사람으로 대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심한 성격을 바꾸고 싶었지만 내가 스스로 그 성격을 바꿀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에 매여 있었는데 어느 날 군유스코 해외 봉사단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마치면서 독일로 군유스코 해외 봉사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독일을 갔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독일은 이제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냥 동네를 지나가도 이렇게 너무 이쁘고 그리고 차를 타고 달리면 그곳 주위 모습이 전부 달력에 나오는 것 같이 정말 이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잘생긴 사람들이 길에 많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야 너무 좋다. 야 유럽이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모습들이 제게 부담스럽고 약간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군유스코 해외 봉사단 활동 중에는 오후가 되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걸려고 하면 제가 독일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볼 때 저는 너무 왜소하고 못생긴 사람 같은 거예요. 간혹 지부장님이 나가서 배가 고프며 먹으라고 간식을 주시는데 그 중에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나를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까먹으면 마치 그 사람들이 나를 원숭이처럼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식을 못 먹고 이제 가지고 있다가 들어와서 먹거나 아니면 숨어서 어디 몰래 먹는 그런 모습이 될 정도로 제 마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또는 되게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왜 저런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걸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전거만 타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숙소에 와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지쳐서 잠들고 그런 시간을 보낼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곳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지부장님과 지부장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간섭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혼내시는 것들이 제 마음에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잖아.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제 마음을 닫게 되고 또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또 사이가 멀어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나중에 가서는 나 안 되겠다. 그냥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면서 제 마음에는 계속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이 군유스코 활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쯤 제 마음에 변화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부장님과 지부장 사모님이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가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시면서 저한테 필요한 게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사모님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미워하고 말도 하기 싫은 상태였는데 사모님이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모자가 하나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안 쓰고 그냥 모자를 쓰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모자가 없으니까 그걸 하나 사줬으면 했는데 근데 사모님은 그걸 되게 크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살 때
비싼 걸 사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고, 또 그 당시 사모님의 생활을 보면 굉장히 돈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시더라고요. 사모님 자신을 향해서 쓰는 것들도 굉장히 아끼고 검소하게 사고, 이제 옷이나 무슨 물건을 살 때 그런 것을 아까워하고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아왔는데, 미국에서 오실 때 제 선물로 사오신 모자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모자였습니다. 아니, 나는 이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분도 나를 미워할 거야, 싫어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신을 향해서는 그렇게 아끼고 쓰지 않으시는 분이 저를 향해서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을 주시면서 저한테 마음을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군유숙 활동을 지부를 옮기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은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내가 저분이 나를 향해서 생각하는 마음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그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과도 다른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제가 독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도 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사람이 잘 못하는 독일 말로 말을 걸고 하면 귀찮아하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 온 학생이 잘 못하는 독일 말로 말을 걸고 하는 것을 귀여워하고 좋아하고, 또 그래서 친절히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외국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거나, 또는 이제 한국말로 잘 못하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가르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것처럼, 그들도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어 했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싫어하거나 귀찮아하거나 또는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아, 저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나를 대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가가거나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 말을 하거나 또는 이야기하고 또 발표를 하거나 마음을 여는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소심한 성격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에 남아있는 기간을 지내면서 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이나 또는 필리핀 사람, 이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새로운 문화도 배울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을 다녀와서 대학원을 들어가고 대학원을 마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있었던 경험들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가는 일들이 내가 회사 생활에서 하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회사 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제 학교 생활, 대학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할 때 뭐가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지금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겠지만, 사회를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 사람들과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제일 힘든 일이 됩니다. 회사에서 이직,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옮기는 가장 큰 원인의 1위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더라고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한 15년 정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이제 회사의 업무가 어렵거나 늦게까지 일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마음이 맞지 않아서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또는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또 그 사람들이 미워지는 그런 마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비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사람이랑 한꺼번에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후배가 있는데요. 대학원 석사 활동을 같이 한 후배가 이제 같은 회사 부서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구랑 이제 부딪히고 또 그때 저희 집사람이랑 또 싸우게 되고 또 회사의 다른 직원이랑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렇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회사 부서원들이랑 다 같이 출장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출장에 가서 외국 손님들을 만나서 같이 세미나를 하고 돌아오는 일이었는데 그때 돌아오기 직전에 그 후배가 이제 몸살이 걸려가지고 좀 아팠었습니다. 근데 그때 외국 손님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손님들을 챙겨주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갔다 와서 그 후배가 계속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아니 형은 난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생전 처음 보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고 나는 신경도 안 쓰냐고 그래서 이 무정한 사람 같으니 하면서 계속 지나갈 때마다 이 무정한 사람 같으니 하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장난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원래 나 정 없어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얘가 계속 시비를 걸리니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얘를 어떻게 혼을 내줘야 되지? 뭐 한마디 해줄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얘를 화나게 해야 되나? 이제 점점점 이제 사이가 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왜 이러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조금 도가 지나치다 선을 넘기 시작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럼 나도 선을 넘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저희 집사람이랑 부딪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막내를 임신해서 약간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제 출산을 몇 개월 놔두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때 저희 집사람이랑 교회에서 학생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가 끝났을 때여서 학생들이랑 오늘 학생회 마치고 이제 짜장면이나 탕수육을 시켜서 먹고 같이 예배당 청소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였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최형제 나랑 같이 여수 좀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지금 학생회 이런 짜장면 시키고 뭐 이런 거 청소하는 거는 다른 애들이랑 하고 나는 목사님이랑 좀 여수 좀 갔다 올게 하니까 집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가면 되냐고 막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아니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저 지금 집사람이랑 짜장면 시켜 먹어야 돼서 못 가는데요 이래야 돼? 막 약간 그러는데도 신경질을 막 내면서 알아서 하라고 막 그러면서 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짜증을 내던데요 하니까 목사님이 또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주자매 내가 새형제 데려가서 미안해 그러니까 기분 풀어 하는데도 옆에서 들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전화 상태에서도 목사님한테 약간 짜증을 내는 걸 보면서 저 사람 조금 이상하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집을 갔는데 집사람이 계속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쩌라고 막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짜장면 시켜 먹는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있어야 되냐 막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리고 생각이 전혀 이상하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또 회사 다른 분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결산을 하는 부분에서 이분이 계산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그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제 점점 부딪히면서 약간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니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 계속 아닌 걸 우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제 마음에 왜 계속 틀린 걸 맞다라고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부딪히는 제 후배, 저희 집사람, 그리고 그 회사 선배님을 보면서 야, 왜 자꾸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시비를 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이 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건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맞는데 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시비를 걸지?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 줘야겠다. 아니면 혼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할 때쯤 제가 마인드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싸우는 이유가, 부부 싸움을 하는 이유가 서로 옳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내가 옳다는 생각, 그걸 버릴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합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 나는 분명히 내가 맞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 계속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어려움이 될 거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없어지려면 네가 맞다, 네가 정확하다, 다른 사람이 틀렸다, 그 생각을 버릴 때 그것이 바뀌어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여보 당신 여기 와서 앉아봐 딱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얘기죠. 여기 와서 앉아봐. 그래서 딱 앉으면서 제가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먼저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렇게 하는 부분이 나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싶다. 여보 내가 미안해 라고 하니까 갑자기 집사를 펑펑 울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임신을 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인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를 버려두고 가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섭섭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제가 집에 오자마자 자기 힘들어 죽겠는데 임신했는데 삐뚤어진 식탁을 보더니 이걸 왜 그렇게 놔뒀어? 그래서 저쪽을 들어봐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임신한 자기가 들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 그런 부분을 내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서 후배를 만나서 이제 후배 보고 야, 너 밖으로 나와봐 딱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그 후배가 긴장했겠죠. 그래서 같이 나가서 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네가 그동안에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너를 어떻게 혼내줄까 하다가 내가 최근에 이제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네가 사과해야 돼. 그래야 이 모든 일이 풀어질 수 있어. 사실은 네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네가 잘못된 사람이야. 너가 틀린 사람이야. 그 마음을 가져야 돼라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먼저 사과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 후배가 형 사실 형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는 옛날부터 형이랑 같이 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이 회사에 다른 사람들보다 형이 정말 나한테 특별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신경 써주지 않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은데 형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는 부분은 내가 그래서 나는 형이 나한테 특별한데 형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얘와 나는 서로 갖고 있는 마음이 조금 다르구나. 나는 일을 중요시하고 지금
외국 손님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챙겨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후배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구나. 그래서 나에게 더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또 그 선배님한테 또 사과하러 갔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야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다. 그랬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분이랑 더 친해지면서 많은 일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다른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 가족과 있는 동안에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마음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굿뉴스코 활동이나 또는 마인드 강연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버리게 되고 또 내가 옳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다라는 부분을 버리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조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또는 그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날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말을 해.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행동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새롭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정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